네, 여러분 삭힌 음식 좋아하시나요? 저는 사실 삭힌 음식을 잘 못 먹는데요. 한국에는 홍어 같은 요리가 있고 또 스웨덴의 슈르스트레밍이라고 불리는 청어 통조림 요리도 굉장히 유명합니다. 또 우리 옆나라 중국에는 취두부라고 냄새는 나지만 중국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팬층이 있는 요리도 있죠. 이렇게 많은 삭힌 음식을 보다 보면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. 왜 삭혀 먹나? 우리는 왜 이렇게 삭혀 먹게 되었나? 오늘 개발자의 잡생각에선 이 삭힌 음식은 왜 먹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의 출발점은 간단했습니다. 제가 왓챠에서 다큐멘터리 하나 보다가 왜 그러면 이렇게 삭힌 음식을 먹게 되었을까? 라고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. 첫 번째, 저 냄새 나는 것들, 것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. 저 냄새 나는 음식을 왜 견디면서 먹게 되었나? 그리고 두 번째, 냄새가 난다면 썩은 게 아닌가? 본능적으로 인간은 그렇게 느낀다고 저는 배웠거든요. 냄새가 나면 의도적으로 피하고 그 피하는 이유는 썩은 거기 때문인데 그럼 썩은 게 아닐까?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 다큐멘터리 안에서 대부분의 답변을 얻게 되었습니다. 먼저, 왜 저렇게 먹게 되었을까요? 왜 먹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. 우리는 사실 저렇게 먹고 싶진 않았습니다. 맛있는 게 많고 좋은 냄새도 많은데 저렇게 좀 부패한 냄새 혹은 어떻게 보면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나지 않는 상태로 먹고 싶진 않았던 거죠.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 먹은 건 아니고요. 먹다 보니까 저런 것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. 우리 인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식량 부족 속에 살았습니다. 그래서 그 시기에 썩은 음식도 먹었을 거고요. 또 썩은 것 중에선 모두 못 먹는 건 아니라고 발견을 했을 겁니다. 즉 고통스러운 기록이었겠죠.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삭힌 음식이 마치 썩은 게 맞다는 것처럼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썩은 게 맞나? 그 음식은 썩은 건가? 라고 물어보시면 맞습니다. 썩은 음식입니다. 아니 썩은 거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는 건가? 라고 물으시면 좋게 썩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.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일단 답변을 하겠습니다. 좋게 썩은 게 무엇인가? 즉 썩은 것들은 두 개로 나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삭힘이고요. 그리고 부패입니다. 쉽게 말해서 삭힘은 썩으면서 우리 몸에 유익해지고 부패는 썩으면서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상태로 위험해지는 것입니다. 균들의 차이인데 삭히면서 나오는 균과 부패하면서 나오는 균이 유익하거나 위험하기 때문이죠. 예를 들어 홍어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홍어는 다른 생선에 비해 암모니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암모니아 때문에 유해균 성장은 억제하고 인간이 의도적으로 유익균 성장을 촉진시키면서 이 홍어라는 음식을 삭혀 먹게 되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삭힘 자체가 사실 한계를 돌파하려는 것들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한계를 돌파하는 과정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먼저 다큐에서 나오는 모든 삭힌 음식들은 저마다의 장애물을 극복한 산물들이었습니다.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음식의 보존이었고요. 앞서 말했듯이 인류는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음식 보존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죠. 그 다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음식을 어떻게든 먹으려는 흔적들로 인해서 삭힌 음식들이 탄생하게 됩니다. 취두부는 썩은 두부를 어떻게든 활용해 보려고 쓰다 보니까 먹게 된 방법이고 슈르스트레밍,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어 통조림은 스웨덴 병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동을 견디기 위해 거기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나온 음식이라고 합니다. 또 일본의 쿠사야라고 하는 삭힌 생선 구이 요리가 있는데 그건 좀 더 슬픈 얘기로 소금이 너무 비싸서 소금 세금이 비쌌다고 해요. 소금 세금이 비싸서 그 소금물을 계속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균들이 생겼고 그 균들이 생선을 삭히면서 태어난 요리라고 합니다. 이런 식으로 다 먹고 살기 힘든 것들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죠. 지금은 이제 냉장고가 등장을 해서 보존이 훨씬 쉬워졌고 전 세계적으로 삭힌 음식은 더 이상 많이 등장을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.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냉장고 기반으로 한 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삭힌 음식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좀 젊은 세대는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. 그래도
삭힌 음식에 대한 가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먼저 삭힌 음식은 우리보다 먼저 미생물이 분해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의 부담을 적게 줍니다. 소화가 좀 힘든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. 또 비숙성 식품에는 없는 삭힌 음식만의 비타민과 영양소가 상당히 많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것도 미생물 때문이고요. 또 미식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뭐 단맛, 쓴맛, 이런 냄새, 저런 냄새, 그 중에 삭힘이 가지고 오는 풍미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니크한 맛의 다양성을 더해줍니다. 각 나라에서 그 각 나라 사람들만 견딜 수 있는 삭힌 풍미가 있다고 말할 만큼 그 삭힌 음식이 가지는 각각 고유한 풍미는 다른 음식에선 절대 느낄 수 없는 풍미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장점도 있지만 저는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고 또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 삭힌 음식이 만들어지는 그 노동의 과정들이 상당히 또 흥미로웠어요.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. 먼저 삭힌 음식은 우리 사람이 그냥 단독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자연 전체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굉장히 흥미로운 노동의 과정이다. 그런 사실이 저를 굉장히 끌어들이더라고요. 먼저 한계점은 보관 문제였고 그걸 삭힘으로 돌파를 해서 성과로 비타민과 음식 보존을 얻게 됩니다. 근데 그 삭힘의 과정은 자연과 협업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삭힌 음식의 제작자들은 사실 인간이 아니고 미생물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. 음식 제작자들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은 미생물이 어떻게 하면 가장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미생물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환경만 제공을 해주는 거죠. 이렇게 삭힌 음식을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협업을 하는 것이고 그 협업 자체도 인간과 인간의 협업도 어려운데 자연과 협업한 산물이라는 데서 저는 사실 놀라웠습니다. 사람과의 소통도 어려운데 아예 소통 자체가 힘든 자연물과의 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. 그 때문에 삭힌 음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숭고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홍어 같은 음식도 주로 제사상에 많이 올라가고 전 세계의 삭힌 음식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제사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저는 이렇게 잡생각을 통해서 삭힌 음식에 대해 전보다 조금 더 숭고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만약 삭힌 음식을 잘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숭고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저녁 삭힌 음식으로 드셔도 좋을 것 같네요. 네, 이렇게 잡생각을 끝내보도록 하겠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잡생각 혹은 다른 교육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